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단합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평창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막식 리허설 총연습 때문에 평창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평창에 지금 외국 기자들, 방송, 신문 기자들 11,000명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때문에도 그렇고 현지 적응 때문에도 그렇고 이미 선수들이 다 와 있습니다. 평창 소재지에 가보면 식당에 외국인들이 한 절반쯤은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금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금메달 수도 그렇고 참가국 수도 그렇고 참가 인원도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올림픽이 되고 특히 평화올림픽, 안전한 올림픽,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진행 이후 최근까지 많은 언론,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 또는 한반도 기회 그리고 공동 입장의 문제, 이게 혹시 또 두 개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그동안 못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단일팀 만드느냐, 선수들이 희생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팀워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견 지적할 만한 그런 타당성 있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단일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결정은 IOC가 하는 겁니다. IOC가 결정한 것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단일팀을 만들어보자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을 한 이후에 1월 10일 날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제가 아이스하키 협회 임원들과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날 1월 11일 날 저희 문체부 체육차관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서 선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12일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수들이 저를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선수들과 많은 시간 동안 선수들의 애로사항과 우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선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 첫 번째가 우리가 안정되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업팀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는 고1 3명, 고2 3명이 있는데 대학을 가려고 해도 체육특기생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는 대학을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육특기자로 받아줄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4년 뒤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8강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냐는 게 협회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원시청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었는데 수원의 염시장님이 우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실업팀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참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들이 우리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IOC 집행위원회와 그 다음에 남북체육부 장관, 남북 IOC 위원이 모인 사자회담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IOC가 북한 선수가 최소 경기당 5명 이상 참여하고 전체 팀 엔트리에는 북한 선수 12명이 포함되는 3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게임당 5명 이상이 꼭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정회를 하고 한국에 전화를 해서 그때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상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감독이 3명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중재안으로 4명을 하면 어떻겠냐는 안도 나왔지만 그것도 저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곤란히 하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고 해서 버텨서 3명을 선수들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 르네 파젤 회장은 게임 엔트리를, 팀 엔트리 말고 게임 엔트리를 한국은 북한 선수 5명을 포함해서 27명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2명이 뛰면 우리는 27명이 뛰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고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이 안을 받으라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 IIHF 회장이 르네 파젤 회장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도 떳떳하게 이기고 저도 떳떳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22명이 뛰면 우리도 22명이 뛰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감독이 받을 수 있는 북한 선수 3명을 게임당 3명 이상을 출전시키는 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수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깊게 논의하면서 한국은 그때 밤 시간이었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의견을 아이스하키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이스하키 협회에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IOC와 IIHF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특별한 제안들을 할까요? 올림픽이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뭐기 때문입니까?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에서 지난해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를 걱정했고 실제로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 만약에 장소정포가 쏘고 미사일이 또 발사되고 한다면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누가 창을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는 이 경기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병전을 벌이다가 그러지 말고 레슬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가장 최고의 빛나는 상태 스포츠, 특히 올림픽 스포츠, 육체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올림픽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IOC와 IIHF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국에서 이런 평화가 실현되는 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 스포츠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보다 세계의 건설이라는 이 이상이 달성될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 치유의 올림픽, 화해의 올림픽, 화합의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5G, 5세대 이동 통신의 모습이 최초로 이번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빛의 속도로 가는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IoT, AR, VR, 그리고 울트라 HD 영상으로 방영되는 스포츠의 빛나는 장면들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개막식의 멋진 장면들을 수십억 세계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화행사는 지금 15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와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개막식 행사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보면서 와우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3만불 시대에 진입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나라다라고
모든 나라 기자들이 인정하면서 방송을 전 세계에 송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창의 평은 평화의 평, 평창의 창은 번창의 창, 평화와 번창, 평화와 번영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올림픽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는데요. 또 인공위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양에 가서 경기를 치른다면 태극기가 펄럭여야 됩니다. 어느 나라 국기든지 95개국 참가하는 국가들의 국기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하면 8명이 들고 들어오는 대형 태극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태극기가 개항되는 동안 4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1절, 합창이 시작되면 거기 모인 3만 5천 명의 관중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가를 같이 부를 것입니다. 대회 내내 태극기가 펄럭일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메달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8개를 포함한 메달을 딸 때마다 태극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이기 때문에 한반도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95개국 참가국들이 자기 국기를 들고 들어온 맨 마지막에 주최국인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같이 이 기간 동안만은 휴전 결의안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평화와 화합을 이루자고 해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한반도기는 1963년에 IOC 위원장이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91년에 처음 들었지만 제안은 IOC가 한 것입니다. 하나의 깃발로 하나의 국가로 올림픽에 출전해라라는 것은 IOC의 오래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전 세계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평화와 화합이라는 그런 모습을 올림픽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